말하자면 결국 이런 날이 왔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시장을 되찾기 위해 석유 가격을 급격히 인하하며 석유 시장을 붕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쫓겨난 후 뻔뻔하게 차지했던 곳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아람코는 8월 아시아 지역 석유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는 이 석유가스 거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이란 전쟁 이후 물량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사우디의 가격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며 다시 한번 손해를 보면서 석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아시아 시장의 대부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석유 거래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우디가 그들을 크게 밀어낼 것입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6월에 오펙에서 탈퇴한 이후 석유 생산량을 거의 사상 최고 수준까지 늘렸으며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렘린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이란뿐입니다. 그리고 테헤란 정권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세 척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척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카타르산 액화가스로 가득 차 있어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동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까지도 중국, 인도 등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에게 상황이 매우 암울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굴욕적으로 퇴출된 후 러시아는 이제 아시아 석유 시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아람코는 바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8월 유가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석유가스 거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을 사상 최대 폭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되찾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동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 공급업체들의 원유가 여전히 더 매력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목록에 러시아는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러시아를 사우디가 아시아에서 밀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외국 상황은 사우디, 즉 중동산 석유와 미국산 석유, 그리고 아프리카산 석유가 모두 함께 러시아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가스 회사가 최근 자사의 주요 유종인 아랍라이트의 8월 공식 판매 가격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격은 지역 벤치마크인 오만 두바이에 비해 배럴당 1.5달러입니다. 7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배럴당 11달러 하락했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로이터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가격 하락입니다. 그 결과 가격이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전 세계 시장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인해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라는 대규모 문제에 직면했을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부분적으로 바로 202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장 기대치는 급격하게 공급 과잉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주로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석유를 팔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6월에 석유 생산량을 거의 사상 최고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하루에 380만 배럴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 후에 가능해졌으며 그로 인해 생산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50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6월 원유 생산량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이란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이처럼 석유가 넘쳐나는 시장이라는 가정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은 6월에 이루어진 60일간의 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최종 합의에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안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пролив останется открытым. 그리고 테헤란이 어떤 형태로든 통제권을 유지하더라도 선박들이 그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서 저는 2020년 6월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괜찮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협이 열린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석유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충분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도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 지역이 전체 판매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이는 아마도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철수한 이후 아시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적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장악하여 중국과 인도 모두에서 일일 공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제재 등으로 인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러시아산 유랄수와 ESPO 원유의 확장이 리야드를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급진적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오늘날 입지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숨기지 않고 말하자면 러시아인들이 우리 시장을 점령할 덤핑이 생기니 그들을 내쫓으려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시장에서 러시아인들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왔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격차가 위기로 번졌습니다. 2026년 봄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국 내 점유율은 12%로 줄었습니다. 즉 거의 2배나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도는 러시아가 페르시아만 공급업체들, 즉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사실상 몰아낸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인도의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52%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하지만 큰 격차를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서 사우디의 시장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산 유랄수 원유가 오랜 기간 동안 큰 폭의 할인 가격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정유 공장들에게 어떤 제한보다도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가격을 여전히 높게 유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도와 중국은 비록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고 제재를 받고 있더라도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법적인 그림자 유조선 선단을 이용해서 보험 비용 등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아람코가 8월에 원유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한 것은 직접적인 보복성 가격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러시아산 원유에 맞춰 공급망을 재조정했던 아시아의 정유사들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도에서는 작년 말에 중동산 원유로 정유 공장을 다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공정만 조정하면 곧바로 중동산 원유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일 경우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사실 그 후에 트럼프는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페르시아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으니 사우디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으로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70만 5천 배럴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6월에 하루 62만 6천 배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즉 6월에는 하루 62만 6천 배럴로 최저 수준이 기록되었습니다. 즉 6월에는 러시아산 원유의 최저치가 기록되었고 7월에는 이미 그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매달 점점 더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여전히 평균 수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시작되기 전 3개월 동안 기록된 수치입니다. 구매 감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람코는 급격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Арамко резко повысила тогда 아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이후
중동산 원유 공급에 큰 타격을 주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점차적으로 중국으로의 공급을 늘리면서 러시아를 점차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이징은 전통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구매를 줄이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구매를 늘린다고 합니다. 아람코의 8월 가격이나 규모는 중국의 대형 국영 정유사들이 사우디로부터 전량 구매를 재개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러시아 외에도 분명히 경쟁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는 현재 훨씬 더 큰 할인을 적용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5월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 아랍에미리트는 배럴당 몇 달러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아람코가 8월 공급분에 대해 제시한 1.5달러 할인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즉, 아랍에미리트가 가격을 더 덤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야드가 가격을 더 낮추도록 압박할 수 있고, 더 많은 저렴한 석유를 판매하려는 덤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든 여기서 손해를 보는 쪽은 오직 러시아뿐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이기든 이 중동의 전투에서 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누가 가격을 더 많이 덤핑하고 누가 더 많은 석유를 팔든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러시아를 아시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그리고 장기간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이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저녁, 이란 군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두 척의 상선에 최소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보도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일주일간 호르무즈 해협 공격 중단 합의가 만료된 후에 나왔습니다. 이란의 공격 재개는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아 체결된 상호 이해 각서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 목표물에 대한 타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국 해상무역국은 오만 해안 근처 호르무즈 해협을 남쪽으로 항해하던 또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녹화되는 시점에 따르면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대규모 폭발 위험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석유 공급업체들이 러시아를 아시아에서도 밀어내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러시아를 쫓아냈으니 이제 아시아에서도 쫓아낼 때입니다. 그 질 나쁜 휘발유는 자기들끼리 섞어 쓰고 자기들이나 떠안고 있으라고 하죠. 다행히도 전 세계에는 석유가 충분히 많아서 굳이 저런 러시아산 석유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